이렇게 지금 물을 심고 있는데 한 슬라브에 5개 오일을 심고 있고요. 그리고 뿌리 확보를 위해서 이 중앙에 심는 게 아니고 약간 끝으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서로 간에 그 뿌리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. 또 본포에서도 또 이 배지에서도 또 균이나 해충이 남을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예방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. 이 포기간주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올해 여름 잡기에는 포기간주 꼭 하기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7월 2일 천안 병천 오이 농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더운 한여름에 이제 오이 정식을 하고 계시고요. 또 여름 오이 잘 키우면 이제 돈이 되죠. 이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정식을 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다른 농가와 어떤 차별성이 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물을 심고 있는데 한 슬라브에 5개 오이를 심고 있고요. 그리고 뿌리 확보를 위해서 이 중앙에 심는 게 아니고 약간 끝으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서로 간에 그 뿌리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그 파고 처리를 이제 완효성 비료가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완효성 비료가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비료가 천천히 용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기 생육을 안정화시키는 데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양육 재배를 하실 때 이런 이제 질산칼슘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. 그만큼 배지에 작물에 많은 양의 질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파고 처리할 때는 질소가 높은 것보다는 좀 인산이 높은 제형들 선택을 하시는 게 작물을 키우는데 이 밸런스를 좀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주의하실 한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. 파고 처리하실 때 굉장히 소량, 3g, 이 정도 되게 소량이 들어가야 되지 이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뿌리에 좀 해를 입힙니다. 그래서 모든 농사가 적정량이 가장 좋듯이 이 파고 처리할 때도 어느 제품이든지 간에 좀 소량, 거기 뒷면에 나와 있거든요. 3g, 5g 이런 식으로 그 양만 딱 준수를 해주셔야 돼요. 제가 수박농가에서 외국인들의 실수로 완효성 비료가 좀 많이 과하게 들어갔는데 좀 해를 입었더라고요. 보시는 분들은 제품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제품은 유튜브 상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파고 처리에 주로 이용하는 완효성 비료고요. 제품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양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. 그 이유는 결국 완효성 비료라는 거는 이제 지호성 비료입니다. 이제 물을 닫고 이제 천천히 용출되는 형태로 이렇게 가는 건데 아무래도 비료량이 많으면은 아무리 지호성이라도 한번 나오는 비료의 용출량이 많다 보니까 뿌리가 좀 타는 증상들을 보여주고요. 뿌리가 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작물이 고사되는 형태까지 이루어집니다.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모가 이렇게 도착을 해서 물을 보실 때 일단은 PB69 테라가드가 들었기 때문에 뿌리는 굉장히 잘 감았고요. 뿌리를 너무 많이 감고 있으면은 오히려 작물 생육이 안 좋습니다. 약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상토가 떨어질랑 말랑 하면서 이렇게 색은들이 너무 촘촘하면 안 좋고요. 딱 이 정도 수준으로 감고 있는 게 잘 이상적이고,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여기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육묘할 때 후반기에 좀 물을 많이 주신 편이에요. 보시게 되면 위에 이렇게 부정근들이 나와 있죠. 이거는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부정근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육묘장에서 물을 많이 줬겠거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물을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PB69 테라가드를 씀으로써 이 뿌리가 너무 안정적으로 잘 자랐어요. 만약에 여기에 PB69 테라가드가 안 들어갔으면은 과습으로 인해 가지고 이 뿌리가 다 녹아내렸을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요 위에 있을 때는 좀 물을 많이 들어갔겠거니 생각을 하시고, 또 육묘장에서도 육묘하실 때 관리하실 때 보통 과습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PB69 테라가드를 씀으로써 그걸 조금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뿌리는 딱 좋습니다.
이렇게 이제 오이 정식이 거의 지금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. 꼭 해야 되는 게 있죠. 여기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PB69 테라가드 그리고 88A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포기 간주를 해주고 계세요. 이번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하나죠. 효과가 충분히 좋으니까. PB69 테라가드 어때? 좋아요. 좋아요? 이렇게 이제 정식이 다 끝났고요.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포기 간주를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. 포기 간주에 이제 들어가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PB69, 테라가드, 그리고 살균제, 88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포기 간주에 대해서 농가분들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안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귀찮다. 이 점적구수를 주면 되는데 왜 굳이 힘들게 이렇게 하느냐.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장점은 농가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을 절감을 시킬 수가 있어요. 점적호수 같은 경우에는 이 토양 뿌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가다 보니까 그만큼 로스되는 양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포기간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뿌리 근권으로만 이렇게 주다 보니까 확실히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. 포기간주 처음에 이제 주는 목적은 이 뿌리 쪽에 활성을 시키기 위해서 주는 건데 아무래도 뿌리만 주 타겟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저비용으로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PB69 테라가드는 이제 뿌리 밝음과 작물의 힘을 길러주는데 좀 에너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살충제,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육묘장에서 병이나 해충이 묻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본포에서도 또 이 배지에서도 또 균이나 해충이 남을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예방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. 이 포기 간주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정말 재배에서 한 집과 안 한 집의 이 작기 진행 과정을 보면은 생육 차이라든지 수확량이라든지 이 품질이라든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. 농가분들도 아실 겁니다. 여름에는 작물 재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잘만 키우면은 돈이 될 확률이 더 높은 시기라는 거를 보시게 되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. 꼭 한번 해보세요. 올해 여름 작기에는 포기 간주 꼭 하기.